어차피 우리가 실기로 다 풀어볼 거라서 이거는 뭐 페이지를 적어드리진 않을게요. 컴퓨터로 다 입력을 할 거여가지고 다 범위 내에 있으니까. 자, 보시죠. 자, 뭐냐면은요, 요거예요. 오른쪽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퇴직연금 제도인데, 제가 여러분들 고등학생, 대학생 요때만 하더라도요, 알바비 있죠, 알바비. 이제 노래방 알바나, 그때는 이제, 그, 꿀꿀은 아니지만 약간, 노래방 알바나, 뭐, 편의점 알바 같은 거 있죠. 편의점 알바, PC방 알바. 근데 PC방 알바 할 때는 좀 힘들었던 게 담배를 그냥 필 수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옛날 옛적 아니고, 맞죠? 필 수 있었어요, 진짜로. 근데 그때 요리사는 아니었어. PC방 알바가 요리사는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PC방 알바가 거의 요리사죠, 요리사. 그러지 않나? 맞죠? 그래서 PC방 알바가 예전에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거든요. 물론 담배 그건 좀 힘들었지만, 근데 요즘은 요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물론 요리 레시피가 있긴 하지만 그죠? 결제만 잘해주면 되고 그랬거든요.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지금 컴퓨터가 자동으로 해주죠? 해주긴 하는데, 요리를 맨날 갖다 바쳐요. 그게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때는 우리 이제 봉투로 받았거든, 봉투로. 실제로 알바비를 봉투로 받았어요. 그죠? 봉투로 받으면 되게 뭔가 뿌듯해. 막 돈이 막 눈에 보이거든요. 내 봉투가 벌써 약간 아껴 쓰네. 그런 것도 있고. 아버지도 이제 어머니한테 봉투로 갖다 바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어머니께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는 여러분들 퇴직금을 회사가 직접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뭐냐면, 회사가 망하면 이제 길거리에 나앉게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온 게 요 퇴직연금제도예요. 퇴직연금제도 뭐냐면, 회사가 일단은 법에서 그러는 거예요. 야, 회사 너희들이 망하든 망하지가 않든 너희들이 망할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퇴직금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예치하라라는 거예요. 알죠? 금융기관. 여기서 금융기관은 좀 우리가 퇴직금을 잘 운용할 수 있는 우리가 은행일 수도 있고 아니면 펀드일 수도 있고 알죠? 그런 애들 거기에 퇴직금을 예치하라라는 거예요. 알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회사가 망했어요. 그럼 회사가 망하면 어디에 퇴직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금융기관에 있는 거죠. 금융기관에. 그럼 금융기관에 있으니까 종업원은 회사가 망하더라도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받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 퇴직연금 제도를 되게 선호해. 국가가 장려를 합니다. 장려. 그렇죠? 그래서 이 퇴직연금 제도는 여러분들 혹시라도 회사에 다니시면 또 이것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결론은 진짜 쉬워요. 출제는 잘해서 별표인데 결론은 쉬워요. 그래서 결론은 쉬우니까 암기를 꼭 잘해주시고, 알죠? 일단 그림으로 이해를 도와봐야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좀 암기가 좀 잘 되니까 그림을 한번 이해를 도와볼게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건 외부의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예치하는 퇴직연금 제도가 있는데 요게 두 개가 있어요. 두 개요. 그 두 개를 설명 좀 드려볼게요. 요게 뭐가 있냐면 일단 여기 띄우고 이렇게 두 가지 제도가 있어요. 확정 급여형이 있고요. 알죠? 확정 급여형 DB형. DB 손해보험 말고 죄송해요. 깜짝 놀랐죠? 죄송합니다. 자, DB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확정 기여형 DC형이 있는데 우리 시험에는 여러분 절대 영어만 쓰지 않습니다. 알죠? 한국말로도 줘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요 두 개를 여러분들이 꼭 잘 알아주셔야 돼요. 그림 보고 이해. 그림 보고 이해를 하셔야 분계가 이해가 됩니다. 안 그러면 외워버리게 돼, 그냥. 자, 보시죠. 여기.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어저께 퇴직급여 추계액이라는 표현 배웠죠? 우리가 이제 임직원이 퇴사할 때 얼마를 줘야 될 것 같은지 회사가 추정한 금액이잖아요. 보니까 임직원이 퇴사할 때 100원의 퇴직금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확정급여형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예치하는 건 맞는데 법인의 퇴직금 전용 계좌에 예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회사가 임직원한테 퇴직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안 주고 있는 거예요? 안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직원의 퇴직금 계좌에 쏴야 주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근데 법인이 지계좌에 쏘는 건 그냥 예금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얘는 예금하는 컨셉이 되는 거예요. 되세요? 일단.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금융기관이 실제로 이걸 운용을 해요. 퇴직금을 운용을 합니다. 운용을 해가지고 금융기관이 얘를 잘 굴려서 20원의 수익을 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법인 계좌에 120원의 퇴직금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나중에 임직원이 저 퇴사할게요 라고 해가지고 퇴직금을 줘요. 그럼 외부의 금융기관에서 얼마 나가요? 100원. 왜요? 100원을 안 주고 계속 있었지, 안 주고. 안 주고 있었으니까 100원만 딱 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근데 거꾸로 꼭 수익만 본다라는 보장은 없죠. 손실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융기관이 잘못 굴려가지고 손실을 20원을 했대요. 그러면 이제 법인 계좌에 80원 들어가 있는 거죠. 퇴직금 계좌에. 근데 종업원이 저 퇴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100원 줘야 된단 말이에요.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새롭게 예금을 다시 적립을 해야 돼요. 되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금융기관한테 법인이 법인 계좌에 예금하는 건 요건 자산이에요, 비용이에요? 자산이죠. 본인 계좌 예금한다라는 건 우리 자산이지 비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결론부터 말씀드린 이 계정 과목은 자산 계정 과목이 됩니다. 그렇죠? 여기는 계정 과목이 납입할 때 자산이냐 비용이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확정급여형은 뭐냐면 종업원이 받을 퇴직금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확정퇴직급여형. 그러니까 이 생각을 거꾸로 하셔요. 우리는 법인 입장에서 회계 처리해요. 법인 입장에서 회계 처리해요. 아니면 임직원 입장에서 회계 처리해요. 회사 입장이 회사 입장.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이 생각 꼭 하셔야 돼요. 임직원한테 퇴직금을 줘야 될 금액이 정해져 있다라는 건 거꾸로 얘기하면 안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안 줬다라는 건 지 계좌에 넣었으니까 안 준 거예요. 그럼 지 계좌에 넣은 건 예금한 컨셉이죠. 이렇게 생각을 거꾸로 돌리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이틀 지나면 단순히 외우시잖아요. 이틀 지나면 둘을 거꾸로 씁니다. 제가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급여형하고 기여형 계정 과목을요. 자, 그러면 이 확정급여형은 운용 책임이 법인한테 있는 거죠? 법인 계좌가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요. 자, 여기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생각도 꼭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이걸 출제해가지고 그러면 추계액이 계속 남아있죠. 퇴직금을 주기 전까지는. 맞죠? 퇴직금을 줘야 이제 추정되는 부채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맞죠? 자, 이제 확정 기여형 하겠습니다. 기여형. 자, 기여형. 자, 요거의 차이가 뭐냐면 임직원 개인 퇴직금 계좌로 바뀌는 겁니다. 이쪽이요. 그러면 임직원한테 줘야 될 퇴직금이 100원이에요. 100원인데 법인이 임직원 개인의 퇴직금 계좌 이거는 주는 겁니다. 예금하는 게 아니죠. 예금이란 내가 내 계좌에 예금하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 계좌에 하는 건 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지급한 거니까 성격이 자산이 아니라 비용입니다. 그렇죠. 이거 조심하세요. 이 두 개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알죠? 계정 과목은 곧 뒤에서 분개해서 할 거고요. 이거 일단 아셔야지만 계정 과목을 어떤 걸 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추계액이 있어요? 없어요? 기여형은? 없어요. 계속 주고 있는데 추정되는 부채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추계액이 없어요. 요거까지 같이. 자,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이 이제 운용을 했어요. 잘 운용을 해서 자, 20원의 수익을 낸 겁니다. 그럼 지금 임직원 개인 퇴직금 계좌에 얼마 들어가 있어요? 120원 있죠? 자기 계좌에 120원 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임직원이 퇴사할 때 본인 계좌에 있는 거 다 찾아가면 됩니다. 120원. 근데 거꾸로 꼭 수익만 보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반대로 손실 봤대요. 손실. 금융기관이 손해를 봤대. 그러면 임직원 퇴직금 계좌에는 80원밖에 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80원밖에 못 받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개인의 책임이죠. 이름 자체가 다 종업원 입장에서 써져 있는 용어예요. 종업원이 기여한 것만큼 받아가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기여한 게 종업원이 기여한 것만큼 받아간다라는 건 종업원 계좌가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럼 종업원 계좌가 움직인다라는 건 회사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종업원 계좌에 준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같이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시면 진짜 이틀 뒤에 까먹어요. 이거 둘이 섞었습니다. 조심. 자, 그래서 이거죠. 마치 우리가 확정급여형은 네, 공무원 스타일. 안전빵이라고 하죠. 안전빵. 맞죠? 오른쪽은요. 이거는 예, 공무원 스타일이 아니라 위험을 즐기는 스타일. 맞죠? 나는 너희들을 믿을게. 펀드들 사랑해. 이렇게 해가지고 꼭 이득 좀 봐주세요. 이거죠. 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회사 입장에서 뭘 선호할까요? DB형이요? DC형, DC형. 왜냐? 응? 아니에요, 아니에요. 단순해요. 뭐냐면 회계 처리가 없어요. 별로. 여기는 다 개인이 다 가져가는 거니까.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건 다 개인 계좌에서, 법인 계좌에서 움직이면 법이 다 해야 되잖아요, 회계 처리를. 근데 개인 계좌가 왔다 갔다 하면 법인은 할 필요가 없어요, 분계를. 알죠? 그래서 그냥 단순한 이유에 일반적으로, 예, 귀찮으니까, 예, 여기 기여형을 되게 사랑해요. 그건 우리, 실생활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 그림을 토대로 우리 시험에 나오는 분계. 자, 보실게요. 시험에는 최근에 다 출제했으니까 다 보셔야 돼요. 알죠? 원래는 여기 금융기관에 불입을 많이 내지만, 최근에 요 아래 것도 출제했으니까 다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 자, 일단 기여형은 종업원이 기여한 것만큼 받아가는 거니까 종업원 책임. 그 다음에 급여형은 종업원이 받을 퇴직금이 정해져 있다라는 건 네, 회사의 계좌가 움직인다라는 거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회사 책임입니다. 자, 그랬을 때 기여형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납입하면 종업원 계좌에 넣는다면 회사가 그래서 비용이다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퇴직금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개정 과목이 어제 뭐였어요? 그죠? 퇴직 급여였죠, 여러분들. 그래서 차변에 퇴직 급여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기여형 계좌에 넣었다라고 하면 퇴직급여라는 계정과 쓰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근데 급여형은 회사가 자기 계좌에 예금하는 컨셉이니까 자산이라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회사의 퇴직금을 운용하기 위한 전용 계좌 있죠. 걔를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씁니다. 퇴직연금을 운용하기 위한 자산. 이게 회사의 퇴직금 전용 계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개를 혼돈해서 쓰시면 안 돼요. 그렇죠? 나중에는 좀 혼돈해서 쓰시게 돼 있는데 꼭 기여형하고 급여형의 의미를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자, 그 다음에 운용수익 발생. 그럼 여러분들 운용수익이 발생하면 우리가 기여형은 종업원 계좌가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회사 입장에선 회계 처리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맞죠? 근데 확정급여형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퇴직금 전용계좌 잔고가 불어날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늘리고요. 그 다음 일반적으로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수익은 이자 수익 처리합니다. 문제 별도 언급이 없으면. 했죠. 근데 실제 업무하실 때는 계정 과목을 만들어서 아마 쓸 거예요. 뭐 퇴직연금 운용수 막 이렇게. 했죠. 그래서 별도의 언급 없으면 여러분들은 시험 목적상 이자 수익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요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퇴직금 지급할게요. 자, 퇴직금을 지급하면 어디에서 나가냐면 여기는 개인의 퇴직금 계좌에서 나가죠.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개인의 통장에서 나가는 걸 회사가 회계 처리할 게 없겠죠?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확정급여형 같은 경우에는 누구 계좌에서 나가냐면 회사의 퇴직금 전용 계좌에서 나가잖아요. 그럼 대변으로 퇴직, 연금, 운용자산이 감소해야 되면 여기서 빠져나가는 거니까. 되시겠어요, 이거? 그리고 차변에 어떻게 되냐? 그럼 우리가 어저께 퇴직금을 추정하는 금액만큼 계속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쌓여져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때 지급할 때서야 감소되겠죠, 부채가. 맞죠? 그래서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깝니다, 이때서야. 추계액이 이때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뭘 출제했냐면 회사는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없대요. 만약에 뭐 최근 시험?
회사는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없는데 퇴직연금 운용자에서 빠져나간 거예요. 그럼 여기 차변에 뭐 쓸까요? 퇴직급여? 그죠. 우리 어저께 퇴직급여 충당부채부터 먼저 상기하고 모자르면 퇴직급여 잡는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최근 시험에서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설정 없다라고 가정한다 이렇게 출제했었어요. 가장 최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냥 퇴직급여 잡아라는 뜻이에요. 그죠? 꼭 잘 암기해 주시기 권장. 자, 그럼 바로 여러분들 문제 풀어보죠. 자, 교재 어디로 가주시냐면 347페이지, 347. 교재 347페이지. 자, 347페이지 6번입니다. 6번. 교재 347페이지 6번. 6번이고요. 회사는 1013번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사 1013번.
자, 그럼 해볼게요. 자, 보시면 자, 지금 문제는 여러분들 여기 확정 급여형 DB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때는 우리 아까 했던 퇴직연금 운용자산 잡아주셔야 돼요. 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고, 그 다음에 이제 55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를 했는데, 우리가 그 아까 금융기관이 공짜로 굴려주진 않겠죠, 여러분들? 수수료를 요구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550만 원 중에서 2%는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니까 11만 원은 수수료고 나머지 금액이 우리가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들어가 있는 금액이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해보면 자 일단 12월 30일에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보통예금 감소는 대변이잖아요. 대변에 550만 원을 잡아요. 자, 그리고 퇴직연금 우리 수수료 비용이 증가하겠죠, 여러분들. 수수료 비용. 차변에 수수료 비용. 지금 영업부라고 했으니까 네, 800번대 수수료 비용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시면 얘가 11만 원일 거예요. 11만 원. 그럼 나머지가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회사의 퇴직금 운용계좌의 잔고는 네, 나머지 금액이 되는 거죠. 수수료 제외한 거요. 자산이 증가하니까 이쪽으로 가시고. 자, 넘어가도 되죠, 여러분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회사는 바꾸지 마시고요. 그냥 회사 안 바꾸셔도 되니까. 356페이지, 356페이지 회사 바꾸지 마세요. 자, 356페이지 2번입니다. 356페이지 2번. 8월 30일자입니다. 8월 30일자. 자, 해볼게요, 여러분. 자, 여기 문제는 확정 기여형. 기여형이면 이건 퇴직급여죠, 여러분들. 회사가 이제 종업원이 기여한 것만큼 받아가니까 종업원 계좌에 퇴직금 준 겁니다. 근데 지금 영업부라고 했으니까 800번대 퇴직급여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분계를 끊으면 8월 30일자. 네, 차변에 영업부니까 800번대 퇴직급여 500 잡아주시면 되겠고, 대변에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으니까 감소. 그래서 요런 애들은 여러분들 잘 그 외우고 계시면 여기에서 시간을 버시는 거예요. 특히 요런 애들에서. 자, 됐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채